네, 정시의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회 시간에 연세대에서 수능 점수를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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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는 2대 3대 2대 3에 맞게 어떻게 조합하는가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00분의 900 이렇게 해서 환산하는 거 보셨죠? 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합산해서 전체 환산 점수를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잠깐 봤고요. 그거 이전에 거기 써있던 200, 100, 300 등의 수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이라는 수치가 주어져 있다고 보고 합산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그 200의 정체가 뭔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00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200, 100, 200, 300 하는 게 그냥 표준점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상위권 대학의 상당수의 특정 과목은 표준점수인 게 맞아요. 근데 어떤 과목은 아니고요. 또 많은 대학은 다른 방법으로 그 수치를 환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즉, 그 써있는 그 숫자의 의미가 대학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시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대학을 한번 볼까요? 상위권 대학들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해외대, 시립대, 건대, 동대, 인하대, 숭실대, 광운대, 카톨릭대. 저는 보통 이렇게 대학 명단을 제출할 때 인서울, 서울 안과 서울 접경에 있는 대학을 함께 합니다. 특히 아주대나 인하대는 웬만한 인서울대학, 중위권 대학보다 인기가 더 높죠. 따라서 인서울이란 지리적 공간만 중요한 게 아니므로 서울과 서울 인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서울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과 서울 인근 대학이 같이 있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많은 대학이 첫 번째 칸에 있고 두 번째 칸은 주로 중위권 대학들인데요.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 숙명여대, 국민대, 단국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여대가 굉장히 많네요.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만 여기 있고요. 대부분의 여대는 다 여기 있습니다. 경기, 가천, 아주, 세종, 명시. 그 다음에 4개밖에 없는 대학인데요. 홍익대, 과기대, 그다음에 상명대, 항공대. 과기대를 빼고는 전부 서쪽에 있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3개로 준비할 수가 있다. 수능 점수 반영 방법이 3개의 군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 최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최고 인기 대학들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 과탐 또는 사탐은 100분위 변환 점수로 반영한다.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탐구의 100분위 변환 점수 반영 방법은 요 강좌 뒤에, 맥 강좌 뒤에 탐구 선택의 비밀이라는 강좌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대입 스터디 말고 다른 강좌에서 찍은 건데 그걸 갖고 학습하시면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제가 자세히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 자세하지 않고요. 지금 필요한 정도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학교들은 표준 점수로 다 보려고 했는데 국어, 수학, 과거에는 영어도 표준 점수로 봤었죠. 표준 점수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근데 탐구, 즉 과탐과 사탐도 표준 점수로 보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상위권 대학들은 과탐, 사탐 점수가 높죠.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건 뭐죠? 원점수 만점의 표준 점수가 제일 높겠죠. 근데 원점수 만점, 즉 탐구 만점수 만점인 50점을 먹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다 다른 거야. 심한 경우는 10몇 점 차이가 난 적이 있어요. 어떤 과목의 50점은 표점이 72점이고 어떤 과목의 50점은 표점이 64점이야. 그러면 50점이 64점이 된 학생은 자기는 다 맞은 죄밖에 없는데 64점이야. 저 과목 하나는 다 맞은 애가 72점이면 가만 앉아서 8점을 까먹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표준 점수에 원점수, 만점, 표준 점수가 다 달라. 그럼 만점만 다르겠어? 뭐 하나 틀린 것도 다 다르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는 우리가 표준 점수 할 때 이미 배웠어요. 왜? 평균 시험 친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탐구는 선택 과목이니까요. 시험 친 학생이 다르다 보니까 시험 친 애들의 그 성향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따라서 M값, 평균값과 표준편차, 시그마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따라서 상위권 대학은 선택 과목인 탐구에 대해서는 표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100분의 1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탐구는 100분의 1 쓰는 대학이 첫 번째 대학이야. 근데 이건 뭔 얘기냐? 자, 100분의 1 왜 보는지 알겠죠? 예. 표준점수를 보면 안 되니까 100분의 1로 봐서 아까 64점 먹은 애나 72점 먹은 애나 선택 과목이 달라요. 둘 다 100분이 100이라면 얘는 동급이라고 보자. 같은 점수를 주자. 그게 탐구를 100분의 1로 보는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표준점수로 국어 수학을 보고 탐구로 100분의 1을 보면 이 두 개를 더할 수가 없죠. 모든 대학은 총점을 환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600분의 900까지 만들어서 900점 총점을 만들려고 하잖아. 총점을 만들어서 얘와 얘를 더해야 되는데 얘는 점수고 얘는 석차잖아요. 숫자의 질이 다르잖아. GMP하고 인구를 더하면 뭐가 돼요? 죽도 밥도 아니죠. 예. 그렇죠? 경제 성장률하고 가족의 수를 더하면 뭐가 돼요? 죽도 밥도 아니죠. 비율하고 수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얘는 점수고 얘는 석차니까 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0분으로 애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옆에 표를 만들어 갖고 요 100분위가 어떤 점수로 변환되는가는 변환 점수표를 매년 수시가 끝나고 정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각 대학이 발표를 해요. 다시 말해서 100분의 1 기초로 해서 점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된 점수를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와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탐구 100분위 변환 점수로 돼. 정확한 명칭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예요. 되게 길어요. 어쨌건 100분위 변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리해 봅시다. 이 대학들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표준 점수 간의 유불리가 너무 크므로 100분위로 보는데 합산을 해야 되므로 100분위를 점수로 바꿔치기 해서 변환한 다음 이 변환된 점수를 반영 비율을 곱해서 국어 수학과 합산한다. 합산하는 방법은 대학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세대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합산해서 더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좀 복잡합니다. 이 100분위 변환 점수의 유불리라는 게 정시에서 큰 이슈예요. 매년 요 100분위 예를 들면 100이 있고 99가 있잖아요. 100과 99의 점수 차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각 대학이. 연고대끼리도 달라요. 연고대 오는 애들이 질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 변환 점수가 100과 99가 그 전 해에는 0.5점 차였는데 올해는 0.8점이 됐어. 그러면 그거를 불보정. 세게 보정했다. 보정이라는 건 변환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그렇게 배치했다는 뜻이에요. 불보정이라 그러고 0.5 하다가 0.3으로 줄였어. 그러면 물보정이라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분위 1마다의 격차에서 점수차가 몇 점 나게 하는가 하는 것이 각 대학별로 그때마다 정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탐의 100분위 1의 점수차보다 과탐 100분위 1의 점수차가 더 큽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사탐, 과탐, 탐구 선택의 비밀장을 꼭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구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대가 많은 이 두 번째 군의 학교는 쉬워요. 그냥 모든 과목, 영어와 한국사가 든 절대평가를 제외한 모든 과목 그냥 100분위. 그러면 합산은 뭡니까? 각 100분위를 더하면 합산이야. 그렇죠? 만약에 1대 1대 1이면 그냥 국어 100분위 98, 수학 87, 뭐 탐구 그죠? 91 이렇게 더해서 100분위 4개를 더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반영 비율에 맞게 가중치를 곱해서 합산하게 되겠죠. 굉장히 아싸라죠? 여기는 아주 쉬워요. 표준 점수. 아까 선생님 표준 점수 유불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탐구를 표준 점수로 봅니까? 어차피 최상위권 대학은 아니잖아요. 예, 다 맞는 애들은 하나요. 예, 다 탐구를 많이 틀립니다. 예, 많이 틀리니까 그 정도 가서는 유불리 왜곡 현상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표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봅니다. 또는 여기 근데 좀 이따 보면은 의대치대는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인데도 학교 정체상 그냥 골치 아파. 이거 맨날 내야 되는데 이거 통계학적으로 맨날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점수 100분위 이렇게 학교도 있습니다. 간단한 학교 2개하고 복잡한 학교인데 복잡한 학교가 인기 학교라는 게 맹점이죠. 이렇게 수능 반영 방법이 있다. 이게 정시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대학만 하고 넘어가기엔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하는 의대와 치대는
학교가 다르고요. 또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대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전국 의대 전부입니다, 이게. 의대는 이렇게 전부입니다. 의대도 보니까 아주 인기 있는 의대가 여기 있네요. 서울, 아주 인기 있는 의대가 아니라 거의 들어가기 어려운 이른바 5대 의대죠.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빅5라고 합니다. 빅5. 그 다음에 고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경북대, 아주대, 부산대 이렇게 가는 이렇게 상위권 부류.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림대 같은 삼용대학들 이런 대학들 쭉 있네요. 이런 대학들은 아까 봤던 상위권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표점과 백분위 변환 점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비슷한데요. 가천대, 순천향대, 건양대 좀 의대 중에서도 중위권에 해당하는 의대. 중위권이 아닌데 좀 있네요. 하위권도 좀 있네요. 근데 어디가 하위권이라고 좀 말하기 어렵네요. 중위권과 하위권이 같이 있는 데는 백분입니다. 아까 숙명여대, 여대들과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거의 겹칩니다. 중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이 겹치는데 여기도 하위권, 여기도 하위권이 있고 중위권, 여기도 중위권이 있네요. 이런 대학은 그냥 표준 점수. 다시 앞으로 돌아볼게요. 이렇게 일반적인 인문사회 자연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상위권은 표준점수 왜곡이 선택 과목에서 크니까 100분의 변환 점수로 하고 중위권인 대학들은 100분위로 하던가 표점으로 하던가 그래도 특별한 왜곡 현상이 없으니까 간명하게 환산 점수를 낼 수 있다. 합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도 늘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만 크게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의대를 보세요. 의대는 아무리 최상위권이고 아무리 최하위권 의대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 의대잖아요. 최소한 연고대, 공대까지는 되거든요. 위치가. 그러니까 최상위권만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학생에 따라서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네요. 치대를 보면서 그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치대 보세요. 치대는 연세, 경희, 부산, 단국. 역시 최상위권 대학들은 표점 100분위 변환 점수. 조선대, 강릉원지대는 100분위. 경북대, 오강대, 전남대, 전북대는 표준 점수입니다. 치대는 옛날 의대보다 최근에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대, 한양대, 공대 정도까지 인기는 되거든요.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한양대, 공대도 낮은 것보다는 높죠. 인기 있는 거니까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대와 치다 같이 최상위권, 상위권에서 이렇게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방법이 표점과 백분위로 갈려져 있다는 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 학생별 유불리가 크게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놨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난이도가 문제가 된다. 자, 작년 수능입니다. 2017년. 2017년 수능의 예를 갖고 봅시다. 요거는 국어고요. 얘는 수학과입니다. 당연히 수학과로 봐야겠죠. 지금 의대 치대니까. 그랬을 때, 자, 원점수의 추이가 있습니다. 100, 97, 94, 93. 얘는 100과 93이니까 원점수 차가 7점 차가 났습니다. 그렇죠? 표점 차는 몇 점 났습니까? 표점 차는 8점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표준 편차가 20보다 적었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점수 7점 차가 더 벌어져서 표점차로 8점 차가 났어요. 자, 그러면 100분위는요. 100분위는 3점 차밖에 안 났답니다. 93점, 원점수 93점인 학생이 7점을 까였고 표점으로는 8점이 까였는데 100분위로는 여전히 97이래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야? 쉬웠다는 거야? 그렇지, 어려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점수가 떨어졌는데 전국 학생 아직 3%밖에 안 왔어.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서 듬성듬성 있었다 이 말이죠. 수학과 작년 볼게요. 요새 수학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죠. 최근 몇 년 동안. 원점수가 몇 점 차에? 9점 차예요. 수학은 보통 표준 편차가 20이 넘는다 그랬죠. 표준 점수 몇 점 차에? 9점 차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8점 차밖에 안 났어요. 어쨌건 9점 차가 8점 차로 표현됐습니다. 100분위는요. 100분위는 8보다는 적지만
3보다 훨씬 큰 마이너스 7이 됐죠. 편점수는 의자적으로 볼 때 200점 만점이고 100분에는 100이 만점이기 때문에 원래 편점수가 100분위보다 점수차가 더 나는 게 맞아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1.5배에서 1.8배 정도로 편점수 차이가 나는 게 합리적인 격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얘보다 2배 많죠? 2배보다도 많아요. 얘는요 거의 비슷해요. 2배보다 많다는 건 표점 격차가 훨씬 더 나고 있다는 거야.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나야 되는데. 비슷하던 건 뭐냐? 100분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9점 정도 깎였으면 벌써 7%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만큼 수학과는 이과생 입장에서, 이과 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쉬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만약에 국어, 수학을 표점으로 보는 학교야. 표점으로 보는 학교다. 그죠? 그러면 내가 93점, 91점에서는 8.8점 깎여요. 그렇죠? 근데 100분으로 보는 학교는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7점을 깎여. 자, 그러면 100분으로 보면 수학과가 더 많이 깎이죠? 그럼 어떤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빨간색으로 표현해볼게요. 어떤 학생이요? 100분으로 보는 의대, 치대를 지원한다. 국어는 97점을 먹었어. 수학 91점을 먹었어. 100분위로 환산하는 대학을 할 때는 매우 불리하다. 이해가죠? 왜? 여기서 마이너스 7점이 나가버리잖아. 아하. 그렇죠? 여기서는 1점인데. 서로 97이 아니고 93이 됐다고 해도 3점밖에 안 깎이죠. 100분으로 환산하는 대학에서는 시험이 좀 어려웠을 때는 좀 틀려도 큰 하자가 없는데 조금 쉽게 나온 거를 조금 더 틀리게 되면 100분이 확 떨어지니까 큰 하자가 생긴다. 이해가십니까? 거꾸로, 아까 거꾸로 내가 수학은 100점을 먹었어. 국어는 93점이야. 그 학교는 100분으로 본대. 큰 문제는 아니죠. 왜? 여기서 100분위가 안 까이고 여기선 3점밖에 안 까였잖아. 아까하고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보세요. 아까 여기 보세요. 이건 7점, 93점. 7점이 됐을 때는, 그죠? 7점이 까였지만 100분위에는 3밖에 안 까이잖아요. 수학과를 100점을 보면 원점 100분위에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100분위 보는 의대에 가는데도 큰 불리함이 없다. 그러니까 100분으로 보는 대학을 지원할 때는 쉽게 나온 과목이 몇 개 더 틀리면 지원 못해요. 이해가시죠? 그게 원점수, 편점수 보는 학교, 100분 보는 대학이 결국 어떤 문제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국어 과목으로 좀 보시면 말이죠. 특히 이과생들은 특히 요새 국어가 정시의 대세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국어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이 초미에 관심인데 작년에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재수학원에 닦아보면 상위권 학생이 굉장히 수학도 잘하는데 왜 재수했을까 보면 전부 국어 못 봐서 재수한 거예요. 작년에 시험 봤던 2017학년도 수능 봤던 이과생 중에서 국어 잘했던 애들은 다 좋은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어는 대부분 표점으로 하기 때문에 표점이 어렵게 나와서 확 깎인 거죠. 예. 원점수가 많이 깎이니까. 2017과 2016 A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2016 때는 A, B가 있었습니다. 국어관에 A, B가 있었죠. 영어는 그때 폐지됐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A, B 뭐 그런 신경 쓸 거 없고요. 하여튼 두 개 비교해볼게요. 2017학년도는 아까 좀 전에 봤어요. 7점 원점수 7점이 깎였을 때 표준 점수는 8점이 깎이지만 100분위는 3점밖에 안 깎이더라. 100분으로 보는 대학에서는 좀 많이 틀어도 상관없고 표점으로 낸 대학에서는 많이 틀리면 문제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16년은 어떻게 했냐? 16년은 쉬웠어요. 벌써 100점의 표점이 낮죠. 낮다는 건 평균값이 높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수 93점 먹은 애가 마이너스 7점 까이니까 거의 좀 비슷해요. 표점은 역시 93점 먹었을 때 갖는 치명상은 비슷한 거지. 근데 100분이 93을 먹었을 때 100분을 보는 학교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100분이 91이 돼요. 그러니까 2017과 2016을 비교할 때 표점으로 보는 의대 치대를 간다면 원점수 93점 먹었을 때 8점 깎기나 7점 깎기나 비슷한 정도의 불이익을 갖는데 100분위는
어디는 3점, 어디는 9점이니까 이때 치명상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어를 원점수 93 먹은 학생들은 100분으로 보는 의대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표준연수로 보는 대학을 넣어서 다른 과목 점수를 높여갖고 그래갖고 맞춰줘야지 100분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훨씬 더 불리하다. 표점보다 점차가 더 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정시에 가서 학교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 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점수가 모자라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의대, 치대 특히 경우에는 국어, 수학을 100분으로 보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100분위가 유불리, 표준점수 유불리를 따져서 실제로 100분위가 불리할 때는 100분위 보는 대학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잘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였나요? 자, 100분위와 표준점수의 차이에 대한 이슈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슈는 영역별 반영 비율 이슈인데요.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연대할 때 좀 봤죠? 1대 1대 200, 200, 200, 100 200, 300, 200, 300 이게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200, 200, 200, 100을 좀 쉽게 얘기하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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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국어를 1로 한 사람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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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2대 3대 2대 3은 200, 300, 200, 300은 2대 3대 2대 3이지만 국어를 1로 고정시키면 1대 1.5 대 1대 1.5 대 1대 1.5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각 대학 요강마다 이 각 반영비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100, 120, 80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국어를 100으로 고정해서 어디는 국어를 200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대 2대 3대 2 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교도 있어요. 즉 각각 반영비를 설명하는 수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1로 고정시켜서 서강대는 1을 할 수가 없어서 1.1이 됐습니다. 국어를 기본적으로 1로 만들고 그거의 기준에서 볼 때 수학과 탐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이 뭐라고 발표했는가 관계없이 서울대 같은 국어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없이 1로 통일해서 각각 국어 1에 대해서 몇 배 배수가 되어 있는지 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훌륭하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자, 보기 딱 좋습니다. 전국에 200개 대학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역시 서울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권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보이는데요. 빨간색은 좀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파란색은 반영 비율이 좀 낮은 학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쭉 보시면 국어가 1로 볼 때 지금 인문계열부터 보고 있습니다. 수학은 보통 1이거나 1보다 큰 학교들이 좀 보이죠? 탐구는 보통 0.5에서 1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5에서 1 사이. 다음 학교도 넘어가 볼까요? 필요하시면 찍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쭉 넘어가는데요. 건국대 같은 건, 경희대 같은 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다르죠. 사회계열에는 뭐 정외과라든가 뭐 경제학과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인문사회로. 자, 보시면 인문과 사회로 나눠진 학교들은 수학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인문은 주로 어문계열이거나 철학계열들이 많으니 수학을 꼭 잘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어보다 낮춰놨죠. 1 이하로. 그에 반해서 사회는 경제, 경영, 통계 등 수학을 잘할수록 유리한 학과들이 많이 있으므로 오히려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또는 상경계열은 수학을 1보다 크게 해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인문사회로 나누는 학교들은 다 그래요. 알겠죠? 탐구는 아까 봤던 거와 비슷합니다. 0.57도 생겼어요. 7일 복잡하다 보니까 0.5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학은 1보다 크거나 1이거나 1보다 크다. 그런데 인문사회로 나눈 경우에는 인문은 1보다 낮아지고 사회는 1보다 커지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탐구, 주로 사탐을 볼 텐데 사탐은 이 0.5에서 1 사이가 제일 많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숙명제도 볼까요? 그렇죠. 역시 아주대도 인문경영으로 나눴죠.
수능시대 인문 경상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에 따라 좀 반대가 나니까 구조가 비슷하죠? 예. 얘는 그래도 경영이 1을 넘지가 않네요. 수능시대는 1이 넘는데 어쨌건 얘보단 얘가 크죠. 자,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볼까요? 네. 자, 좀 전에 이렇게 각 대학별로 쭉 봤는데 각 대학별로 가는 것을 좀 중에서 빨간 거하고 파란 거로 표시된 것만 한번 모아봤어요. 잘 보이게. 잘 보이죠? 네, 그래서 빨간 거만 파란 거만. 자, 먼저 인문계인데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데를 먼저 보자. 서울대 1.2, 서강대 1.5, 경희대 사회 1.4, 건국대 사회 1.2, 숭실대 경상 1.4. 그러니까 서울대, 서강대가 인문계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하구나. 이게 1.5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연세대 할 때 공부했죠? 200대 200. 국어와 수학의 배점이 같으면 둘 다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근데 수학이 1.5라는 건 뭡니까? 마치 자연계, 연대 자연계처럼 수학 점수 곱하기 1.5배 뻥튀기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국어 점수는 1점 차가 1점 차가 되는데, 서강대는 1.1점 차죠? 수학은 1.5점 차가 된다. 서울대는 옛날부터 1점이에요. 인문자연 똑같습니다. 국어 점수 1점 차는 1점 차, 수학 점수 1점 차는 1.2점 차로 불어난다. 그만큼 더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인문과 사회 또는 인문과 경상을 나누는 학교들도 대별에서 보면 1.2에서 1.4로 수학을 더 높은 가중치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걸 잘 보이고 있어요. 하늘을 보이죠? 자, 하늘색 볼까요? 하늘색은 인문계인데 수학을 1 이하로 보는 학교들입니다. 자, 일단 동국대가 있습니다. 동국대. 동국대가 1 이하네요.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동국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수능이 막 다가올 때 정시 전략은 고3이 가면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잘 안 오르는 거 있죠? 거기에 무리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지켜. 예. 해도 안 되는 건 그냥 지켜. 예. 더 올리려고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흥미가 있고 점수 상승 계수가 높은, 투입 대비 점수 상승률이 높은 데 투자해서 여기서 까진 거를 거기서 보충하면 되는 거죠. 그 까지는 것이 만약에 수학이라면 수학 반열이 낮은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런 대학들이 있다 이거. 동국대, 인하대, 국민대는 전부 수학이 인문계는 1 이하다. 그럼 1점 차가 0.71점 차를 준다는 거 아니야. 그다음 경희대, 건대, 숙대, 아주대, 숭실대는 상경 또는 사회하고 분리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인문 경우는 1보다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인문계를 쭉 봤습니다. 인문계. 자, 그럼 인문계 또 뭘 볼까요? 인문계. 탐구도 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보겠습니다. 탐구.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인문계. 인문계는 우리가 작년 연세대 할 때도 봤지만, 작년이 아니고 지난번 연세대 할 때 봤지만, 작년이래. 지난번 연세대 할 때 봤지만, 사탐은 곱하기 2분의 1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부분 0.5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사탐은 반토막 내는 경우가 많던데, 반토막을 안 내네요? 1이란 말이 뭐야? 그냥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 그죠? 국어 1, 수학 1, 탐구도 1이야. 탐구도 1이면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지. 100점, 100점. 그죠? 따라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탐구는 2과목이에요. 그대로 반영되는 과목이 2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탐구 반영률이 높은 겁니다. 네. 국어 1점과요? 1점. 수학 1점과요? 1점. 사회 1점과였고 또 1점과였어. 그러면 사회는 2점 까이는 거예요. 왜? 2과목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인 경우에는 사회에는 2과목이므로 국어가 2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굉장히 탐구 반응이 높은 학교입니다. 한양대는 옛날부터 이랬고요. 이화여대도 그랬고요. 건대는 사회계열만 이렇게 탐구 반응률이 높다. 그럼 탐구 반응이 낮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겠죠? 제일 낮은 데는 0.5입니다. 즉 연세대와 똑같이, 연세대 보이죠?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학교. 이런 경우에는 탐구 과목, 즉 사탐이겠죠? 사탐 2개를 더했을 때 국어 1과목하고 같은 거죠. 왜? 반토막 낸 것에 합치면 국어 1점과이면 1점과인 건데 사탐 하나가 1점과인 것은 0.5점이야. 이 1점 똑같았어. 0.5점이죠? 2개를 합치면 1점 아닙니까? 그래서 사탐 2과목 합쳐서 2점과이면 1점과인 거니까 사탐 2과목의 가치하고 국어 1과목의 가치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를 등한시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못해도 환산 접수에서는 훨씬 덜 깎인다. 그렇죠? 처음에 고3을 해보면 정시한다면 주로 원점수로 계산하거든요. 야, 사탐에 말이야.
12점이나 깎였어 막 이러는데 사탐 12점 깎여도요 100분이 변환 점수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2, 3점 차밖에 안 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사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물론 잘해두면 무조건 좋죠. 자, 이과 볼까요? 이과. 자, 이과는 대별해서 볼까요? 쭉 볼게요. 수학은 기본으로 1 이상이네요. 1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인 경우도 정말 특이합니다. 1이 특이해. 예. 야, 이과인데 1이 뭐야 이게. 보통 1.2 이상 1.5, 1.75까지 나왔어요. 작년까지는 1.5가 최대였는데요. 수학,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1.75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럼 1.75면 국어 1점 차는 1점 차고 수학 1점 차는 1.75점 차라는 거 아니야. 오, 어마어마시금 내가 10점 까였으면 17.5점이 까이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75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2018년도에 큰 변수예요. 2019년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탐구는 우리가 연세대 할 때도 봤겠지만 사탐보다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탐은 보통 0.5에서 1 사이였잖아요. 근데 과탐은 보세요. 그렇지 않죠. 1.75도 있죠. 네. 그리고 0.5는 없어요. 아예. 제일 낮은 게 0.6. 이상합니다. 서강대 0.6 큰일 났어요. 서강대는 올해 자기 혼자 문이과 통합했어. 문과, 이과 반영 비율이 똑같아. 예. 수시의 모든 최저학력 기준이 전형 불문하고 똑같아. 서강대는 단순화에 무슨 뭐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문과, 이과의 반영 비율. 그러니까 문과는 수학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았었죠? 이과는 과탐 반영 비율이 너무 낮은 거야. 왜? 1.1 대 1.5 대 0.6이 문이과 공통이거든요. 이상한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문과인데 기형적으로 수학을 잘해? 서강대 좋습니다. 이과인데 기형적으로 과탐을 못 봐? 서강대 좋습니다. 알겠죠? 0.6이 뭡니까? 이거의 3분의 1이에요. 얘는 1점 차가 1.5점 차, 얘는 1점 차가 0.6점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점 차와 이 3점 차가 같다는 거죠. 참. 서울대는 항상 이렇게 했고요. 1.75. 야, 한양대 보세요. 한양대. 와. 10점 까이면 17점 까인 거예요. 10점 까이면 17점 까인 거예요. 두 과목이에요, 그것도. 10점 10점이면 17, 17, 34점 까입니다. 까인단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좀 이상하네. 자, 어쨌건 적절한 표현이 안 생각나네요.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이야, 중3이고 가니까 더 난립니다. 빨간 게만 난무합니다. 홍익대 2. 주대의회 2.67. 오. 선생님, 의회는 왜 여기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의회가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얘는 의회를 또 찢어내서 2.67배래요. 주대 의회과는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왜 이래? 의사가 꼭 수학을 그렇게 잘해야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애가 우수한 애다. 우린 그냥 우수한 애를 뽑고 싶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가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2.33. 2. 와, 이런 기상천외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사탐하고 비교해 볼 때 자연계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수학이 기본적으로 높다. 예. 과탐은 역시 기본적으로 높다. 수학, 과탐을 다 잘해야 된다. 그럼 과탐을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 서강대를 목표로 해라. 수학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빨간 거와 파란 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학 발형 비율이 매우 높은 자연계 1.5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1.5는 기본이니까. 1.2, 1.5, 1은 당연히 뺐고요. 1.5는 뺐고요. 1.5보다 많은 경우 1.75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양대, 경희대, 건대 1, 동국대, 그 다음에 인하대, 숭실대가 1.75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홍익대는 2배, 아주대 의학과는 2.67배에 달하는 끔찍한 수학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볼까요? 파란색은 이화여대 혼자 홀단신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상위 22권 대학 중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1밖에 안 되는 학교는 이화여대밖에 없다. 내가 수학을 못한다, 여자다, 이화여대. 수학과 국어는 가중치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탐 볼까요? 자, 과탐은 아까 봤듯이 한양대 1.75,
홍익대 2, 아주대 2.33이 다 1.5보다 많은 겁니다. 1.5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1.5는 기본이다. 1.5보다 많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세계학교. 유난히 과탐을 적게 보는 학교 아까 봤죠? 서강대 0.6, 서울대 0.8, 숙명여대 0.8. 이건 정말 적은 거고요. 서울대 0.8이라고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대는 거의 다 맞는 한두 개, 세 개, 네 개 안에 틀린 애들만 모이기 때문에 0.8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 두 과목이니까. 다 두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1점 차가 0.8점, 0.8점인데 0.8점 차가 두 개인 거니까 서울대의 경우는 이게 작다고 보면 안 되고요. 다른 학교는 좀 작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반영비율이 돼 있다. 자, 2018년도가 되면서 말이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각 대학의 반영비율이 그대로인 학교도 있지만 서울대나 연대처럼 그대로인 학교도 있지만 큰 변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해서 나는 2.33배인 이 학교를 목표로 할 거야. 그건 좀 이상합니다. 네. 나중에 정시 원서를 쓸 때 실제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나에게 내가 더 유리하게 나온 과목이 좀 더 가중치가 많은 그런 학교를 골라서 물론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예측 서비스를 하지만 아날로그적으로 내가 직감으로 딱 찍을 때 있어서 마지막에 찍을 때는 그런 점을 꼭 감안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다? 공부할 때 도저히 점수가 안 오르면 너무 많이 투입한다고 산출이 안 나오면 투입을 늘리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하던 정도로 유지시켜주고 그 점수가 더 오르지 않은 것은 그 발행비율이 낮은 데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